이번 시간에는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안전 프로그램은 결국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안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인간의 행동이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를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처럼 결국 대부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배웠지.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는 이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 이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조직에서 이런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장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안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고를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알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따라서 이 작업장에는 작업자가 있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와 결국 설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작업자는 항상 하는 행동에 불안전한 행동이 내포되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기계 설비 또한 불안전한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장에는 항상 위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수용하는 것, 결국 위험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수용한 위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혹은 방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손상과 경제적인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또 이러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전하지 못한 결국 근무 조건, 결국 안전하지 못한 근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업 연구와 인간공학 시간을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결국 이러한 근무 형태, 근무 조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작업자의 피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작업자가 피로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러한 실수는 결국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또한 이 설비 또한 불안전한 상태로 쉽게 이어진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안전하지 못한 행동으로부터 결국 위험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안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결국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통제시키기 위한 활동인데, 이러한 것은 결국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지. 관리 시스템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이러한 PDCA의 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안전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보완하고 절차라든지 기준, 이러한 것들로서 구성을 해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로부터 생길 수 있는 사고나 손실을 얼마나 이것을 경감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의 성과를 측정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지. 또한 이 안전 프로그램은 결국 인간이 사고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신체적인 상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선 개념적인 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안전 프로세스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전관리자나 이 근로자의 책임으로보다는 결국 이러한 조직의 결국은 최고 경영진의 책임하에 프로세스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영진은 목표를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경영자원이 당연히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적절한 목표 수립을 통해서 거기에 적절한 자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목표를 수립한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단순히 목표를 수립한다 하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냐에 대해서 이것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되겠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물론 노력을 하고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투입하면 뭐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적절하게 수립하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따라서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목표를 향해서 이것이 수행되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는 진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진행되는지, 목표를 정해놓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측정하고 이것이 결국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예정보다 늦어지는지 하는 것에 따라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이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조직, 기업이 되었던 이런 전 계층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자나 혹은 경영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가 반드시 따라야 되겠지. 그리고 이 추진하는 각 단계에 있어서는 이 경영진과 같은 임원 그리고 감독관 거기에 각각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하면서도 이런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결국 품질관리와 유사다 하는데 결국 품질이라는 것도 이 전원 참여, 전사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안전관리도 마찬가지. 또 감독자나 경영진 혹은 안전관리자일 뿐만이 아니고 전사적으로 혹은 그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만이 이것이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쭉 한 17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업에서 안전, 그리고 사고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되고 조직에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모든 구성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안전에 관련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구성원들은 각자가 안전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불안전한 행동을 줄여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는 데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 같은 것이 적절하게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이 당근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단순히 이러한 것들만 아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목표 대비 혹은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성과가 있는지 측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사고의 비용에 대해서 결국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고의 비용을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하는 비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정보로서 참여한 탑 매니지먼트부터 해서 중간관리자 혹은 실행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피드백되고 활용이 돼야 한다는 것. 또한 이러한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접 현장을 보고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고 조사를 토대로 해서 위험이 통제되고 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하고 또 이것이 좀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것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지 하는 부분까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결국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각각에 대해서 이 17가지 중에서 우선 처음에 나오는 10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우선 기업에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는 우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 안전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작업이라는 것이 작업자인 사람과 좀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계 혹은 이러한 것들이 진화된 설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사람의 행동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서 결국 사고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지. 따라서 작업장이 안전한 곳이 되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한 조직이 수행이 된다는 것.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조직 간의 상호 프로세스로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서 그 임원들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경영진이 다시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감독을 통해서 근로자의 행동이 안전한 행동이 되도록 하고 따라서 이런 사고의 발생과 미발생이냐 하는 그 리스크를 갖다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상해로 이어지고 혹은 좀 더 중대한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해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우선 사고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의 운영의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원인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하이니의 이 도미노 이론 이것을 이 버드가 수정 모델을 제안을 했고 따라서 이 수정 모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이것은 관리적 관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목표나 결국 조직 것의 운영에 대한 이러한 관리 구조가 결국 운영상의 잘못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 운영상의 잘못이 관리자의 행동이나 감독관의 행동에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근로자의 행동, 작업 조건 등의 이 불합리한 점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면 상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가까스로 피한 이런 사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차 사고와 같은 것이지. 혹은 재산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는 신체의 손상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면 이것이 상해 혹은 우리가 재해라는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고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관리적인 문제 그리고 운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작업자들에게 전달되는 이 전술적인 부분까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직의 목표도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탑 매니지먼트들의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고위 경영진이 갖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감독관 그리고 하위 관리자들에게도 인식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 피라미드 조직에서 탑에서부터 하부로 내려가면서 결국 이러한 명확성이 상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영진이 이런 것에 이 안전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특히 대규모 조직 같은 데서는 이러한 탑 매니지먼트의 이러한 목표 혹은 의지 이러한 것들이
때까지 전달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지. 그만큼 조직이 복잡해지면서. 따라서 이 탑 매니지먼트는 이런 안전 프로그램의 목적을 수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착과 절차를 여기에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분명하고 간결하고 또 성취가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하부 조직에서도 지지가 가능할 정도로 이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런 목적이라는 것이 뜬금없이 지금 1년에 발생하는 건수가 수십 건, 수백 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혀 없는 안전사고 제로를 만들겠다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성취 가능하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것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서 탑 매니지먼트가 정말 명확하게 이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이 전달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서 이것은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며칠 전에도 수능이 치러졌지만 여러분들도 수능 치른 것이 기억이 생생할 텐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교 1등이 되어야겠다 하는 목적을 갑자기 세우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이것이 1등급을 어떤 과목을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면서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겠지. 단계적인 목표를 갖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몰라도 그것은 그 조직에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경영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부 조직에까지 피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 성공적인 프로그램 되기 위해서는 이 관리 통제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선 효과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안전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이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때 있어서 그것이 장기, 중기, 그리고 단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목표가 있을 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해 나가면서 이것이 보완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구성원들 모두가 이런 성과 검토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이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성과를 갖고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지. 그래서 특히 안전성과는 부서의 생산량이나 단위당 원가나 수익성 등에 사실은 그렇게 집어넣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정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 성과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겠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프로세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 전사적 품질 경영, 이 TQM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결국 품질 관리 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도 그 중에 하나의 이 품질 경영의 하나의 지표로서 이것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따라서 계속 누누이 얘기지만 점진적인 향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 이것이 TQM 개념하고 마찬가지. 결국 이 안전 프로그램의 관리도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안전도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나눠서 1등급 때부터 5등급까지 있다면 지금이 5등급이다 그러면 그것을 4등급으로 올리고 4등급으로 올리고 3등급, 2등급, 1등급 하는 형태로 그것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처음서부터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되지. 이 훈련과 교육, 이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특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아는 그 특성이나 성격을 알리고 그것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국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에 사고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항상 이번 안전공학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사고라는 것은 운일 뿐이고 지금 사고가 나는 것은 운이 좋을 뿐이지 안전한 행동을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하는 그런 교육과 그것을 피하기 위한 훈련, 상당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보다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그런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 질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결국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서 이것을 일종의 교육을 해주는 것이죠. 어떠한 사고 위험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하는 것을 통해서. 따라서 작업자 개개인이 이런 위험에 대해서 노출된다는 것을 알면서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절차 수정을 통해서 근무 환경 이것을 조절하고 조정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훈련과 교육이다 하는 것. 결국 이런 훈련과 교육이 되면 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 따라서 안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런 안전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안전 프로세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가 이 8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것이 안전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결국 안전한 행동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안전한 행동이 전체적인 조직의 집단 유지나 팀의 규범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안전 문화로 자리 잡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위험한 간행을 수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을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데 결국 이런 위험한 간행 이런 행동들이 특정한 절차를 통한 훈련으로 교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앞장에서 배웠던 훈련과 교육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의한 자료를 활용해야 되고 또 이 탑에서도 좀 더 안전이 강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안전보다는 생산이지. 왜? 이것이 바로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면 당연히 이익으로 돼. 생산보다는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강의한 것처럼 안전이 무엇보다도 이것이 좀 더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런 위험에 대한 사고 발생이 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 뭐 당연한 거지만 무엇을 하든 결국 그 조직에서 운영되는 데는 프로그램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마찬가지지만 결국 안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모든 구성원 근로자까지 포함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런 프로세스 중에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구성원들이 혹은
실행 시스템에 있는 이런 작업자들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해지지. 또 이렇게 참여함으로 해서 그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왜?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에는 관행적인 작업을 하고 있을 테고, 이런 관행적인 작업에 의해서 결국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고가 될 위험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런 내용만 갖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는 없지. 그럼 결국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출되었던 위험에 대해서 이것을 그런 경험들을 파악함으로 해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파악된 위험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 따라서 이처럼 문제가 파악되고 어떠한 문제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파악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뒤에는 자료 보관, 그리고 파악한 위험 요소에 대한 중지, 조치, 타당성 검증, 이 과정 등에 또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 왜? 그러한 것들이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물론 사고는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또 그러한 작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실행하는데 혹은 그 대책이 도입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 작업에 있어서 또 원활한 작업과 같이 맞물려서 그것을 생산성 또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검증하는데 실행 부분에 있는 작업자나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결국 작업 현장의 안전 프로그램이 더욱 촉진되고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이것이 좀 더 실용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이제 뭐 실행 시스템에서 하는 것은 항상 탁상공론이다라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작업장의 안전 프로그램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결국 이 실행 시스템에 있는 작업자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작업장의 안전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작업장의 안전 프로그램이 결국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해 나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인센티브. 결국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 당근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이 동기부여를 하게 되지. 이걸 통해서 안전한 행동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는 것. 단순히 막연히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하지 마세요 해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파야 병원을 가지 아프기 전에 병원을 잘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보다 안전한 행동으로 하는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좀 더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센티브는 바로 안전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 또 경영진이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좀 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지. 경영진이 비용을 투입하고 지출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비용도 뭐 참여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구성원들이 뭐 그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를 해주나 하면 그것이 그만큼 관심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지.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몰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보통은 보면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 선물의 값이 얼마나 큰 관심이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그만큼 인센티브에서 뭐 엄청난 것을 보여주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에 반증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소액의 상금이 제공되는 안전 프로그램들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걸 받자고 그걸 뭐 귀찮게 지금까지 안 하던 걸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결국 사람은 변화를 준다는 것, 이 변화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힘들지.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세대는 변화를 필요로 하지. 왜? 기존에는 모든 게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타이트하게 시스템이 딱 정리되는데 바뀌면 변화라는 것은 그만큼 틈을 많이 만드는 것이 기존. 그런데 뭐 통상적으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를 보통은 싫어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건 본능적이고. 왜? 변화를 하려면 지금까지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 뭘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에 쫓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새로운 세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변화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변화를 주는 것이지, 기존까지 하던 관행 작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작업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 경우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또 새로운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크고 작은 노력들이 따르게 되지. 노력이 따른다는 것은 결국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은 힘들어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대신 이 소유기 상경을 내가 그걸 받고 그걸 보고 내가 저걸 하려고 하나 하는 것. 뭐 로또를 사는 것도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날 것 같으면서도 사볼 만하다 해서 사겠지만, 그런 건가? 난 아직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 많은 상금이 걸리게 되면 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노력 정도는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겠지. 따라서 안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 참여자들의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이런 인센티브다 하는 것. 그래서 특정 성과 측정의 기초에서 또 이러한 인센티브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2,500 근로시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뭐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다든지 이런 것을 공공석상에서 이 고위경영진에서 이것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되면 긍정적인 변화, 이건 뭐야? 행동의 변화지. 이런 행동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의식의 변화로부터 결국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의식의 변화가 결국은 당근이라는 것이죠. 측정과 통제, 결국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은 PDCA 사이클에서 C와 A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그래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혈액과도 같은 존재다 하는 것. 이건 결국 관리가 되기 위해선, 결국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선 혈액이 돌아야 되는 것처럼 측정과 통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것을 통해서 측정되고 한 것은 자료를 보존해서 이것은 정보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좋은 자료가 없다면 결국 사고 감소 전략도 그 신뢰성이 감소한다는 것. 뭐 국가에 따라서는 그래서 반드시 자료 수집을 해라 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측정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숫자가 있으면 그걸 갖고 다시 조치를 취하고 통제를 해나갈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숫자가 예를 들어서 사고라는 것이 한 10 정도에서 8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 때 2가 됐으니까
2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다시 이것을 3이나 4의 성과를 통해서 점점 더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혹은 사고의 수준을 낮추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이런 조치 통제가 이루어지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센티브, 또 성과도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사고의 비용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사고는 당사자한테 다시 조사를 하면서 그때 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다쳤느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또 비용이 발생했느냐, 병원을 얼마나 다녔냐, 뭐 이런 거 하면 통상적으로 다들 뭐 그거 뭐 좋은 일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냥 뭐 다쳤었다 뭐 이런 식이 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결국은 손실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런 걸 통해서 왜 그러한 손실 비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또 그런 식으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나면 그것이 전체적인 비용으로서 얼마가 되는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빙산의 법칙에서 배운 것처럼 직접적 비용도 있고, 또 이 간접 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비용을 산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 손실 비용을 파악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만이 결국 모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걸 통해서 손실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비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손실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결국 산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건수나 그것의 심각성, 또 손상 및 상해, 이 강도지, 그리고 이런 질병에 대한 직접 비용에 대한 측정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경영진이 작업장에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그 관심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손실이지. 이 경영진은 결국 목적이 뭐냐?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경영진의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 명확히 손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지, 결국은 경영진은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손실 비용이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보상비용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고통이나 괴로움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된다는 것. 따라서 경영진은 무엇보다도 손실의 원천이 무엇인지 하는 파악이 중요하겠지, 경영진에게 있어서는. 따라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과 효용에 대한 이런 분석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그 나머지 이제 7가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략히 설명했지만은 결국 비용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손실 비용뿐만이 아니고, 여기서의 비용은 결국 이런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투자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한 거지. 그래야만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입 대비 올릴 수 있는 성과 혹은 효용성에 대한 산출을 하게 되는 것이지. 또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적정하게 안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경영자원이라는 것은 무한정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한정되어 있는 경영자원을 투입해서 적절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될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이 비용의 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것. 또 이와 같이 얻어진 여러 가지 정보들, 이 사고에 대한 혹은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측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비용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도
전부 피드백을 시켜서 결국 이러한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져서야만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들은 모두 현장 관찰을 베이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 거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고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고 조사에 대한 위험 통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지. 그러한 것들이 위험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응급 조치에 대해서는 응급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응급 조치에 관련된 것도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조직에 파견되어 있는 산업의학의도 있을 테고 또 관련 지역의 보건소도 있을 테고 이런 데를 통해서 여기 적절한 필요한 응급조치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것이 간단한 작업자나 시설의 작업자의 어떤 신체 손상 혹은 설비의 손실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재난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게 할지,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나왔지만 결국 작업장의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바로 이 부상의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은 보다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통제를 시도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 따라서 결국 이 불안전한 행동이 대부분의 이 위험 요소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안전하지 못한 혹은 불합리한 근무 조건이나 안전하지 못한 행동으로부터 유발되지 않도록 훈련과 교육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부적인 관리 시스템으로서도 또 이것이 기능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략이나 절차, 기준 이러한 것들이 보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것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결국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결국 안전 관리 사이클을 운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사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이것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비용 대비, 투자 비용 대비 나타나는 효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 감소 성과를 성공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안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스리마이어 섬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1979년 3월 28일. 그래서 이것이 냉각 계기판이 고장난 것이 시작이었는데 결국 적절하게 대처했으면 될 것을 작업원이 당황하고 적절한 비상 대비책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훈련을 했지만도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이것이 순간적으로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적으로도 될 수 있도록 혹은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력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냥 스위치 하나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이것이 평상시에 교육받을 때는 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고가 나서부터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제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오고, 그래서 기계의 고장 혹은 인간의 실수, 그러니까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이것들로 인해서 발생된 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쇄가 되는 엄청난 손해를 겪은 것인데, 결국은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불완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기계의 불완전한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안전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런 것이 대두된 사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안전공학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고를 어떠한 것이 위험한 것인지 인지해야만이 그것을 막고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무엇이 위험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국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의식, 이것을 무엇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던 행동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에 많은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부터 안전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런 조직에 있어서의 위험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면 해. 자, 그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